자, 일본 애니 개섰거라 한국 코미디 영화의 저력을 보여주겠다. 이번에 개봉한 한국 영화계의 야심작 퍼스트라이드 보고 왔습니다. 참고로 이거는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우리 기자님들께서 거의 합을 맞추기라도 하신 것처럼 두 개의 꼭지를 잡아서 기사를 되게 비슷비슷하게 내고 계시더라고요. 첫 번째는 일본 애니 물리치자.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 코미디 영화의 저력을 보여주자 라는 이 두 개의 꼭지를 키워드로 잡으시고 퍼스트라이드를 응원하는 기사를 비슷비슷하게 쓰고 계신 걸 제가 인용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제가 귀멸의 칼날은 그렇게 재밌게 안 봤어도 체인소맨 레제편만큼은 올해의 영화 중에 하나로 꼽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대단한 작품을 잡을 수 있을 만큼 퍼스트라이드가 정말로 그런 저력을 갖고 있는 작품인지 직접 확인해 보기 위해서요. 극장에 가서 직접 영화를 보고 이 영화가 정말로 이 나쁜 일본 애니메이션들을 물리칠 만한 작품이 될 수 있는가를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텐션을 보면 아시겠지만 영화는 솔직히 많이 못 만들었고요. 그냥 한국 영화에서 매번 반복하는 그런 양산형 개그 있지 않습니까? 그 배우들의 순수 피지컬에 의존해서 분량을 뽑아내는 그 망가지기 개그 그런 거를 그냥 또 답습하고 있는 그냥 그저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극장에서도 좀 느꼈지만 이게 대단히 엄청나게 큰 잘못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실제로 그걸 보면서 웃으시는 분들도 계셨단 말이죠. 제가 있었던 상영관에서. 그래서 저처럼 눈에 불을 켜고 영화적인 완성도를 따지는 사람한테야 실망스러운 영화가 맞겠지만 영화관을 찾는 사람이 저 같은 사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극장에 가서 웃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쉬운 영화를 찾는 관객분들도 영화관의 소중한 고객들이고 또 그분들이 우리 극장 인프라의 일부분을 유지하고 지탱해주는 그런 소비자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저는 지금 있는 극장도 다 없어지고 있는 판국에 계속 어느 극장이 닫는다, 지금 성수 메가박스가 문을 닫는다, 명동 시내 라이브러리가 운영을 중단한다,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판국에 그냥 관객을 많이 모을 수만 있다면, 돈을 벌 수만 있다면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응원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영화가 기획되고 제작되는 것 자체를 무슨 세상에 나와서는 안 되는 영화를 본 것처럼 그렇게 거세게 비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퍼스트라이드를 보면서 느낀 큰 문제는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의 영화 시장을 바라보는 이 사회의 기성세대 분들의 시각이고요. 또 하나는 이게 구조적으로 반복되는 상황에 이미 들어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초반부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이 영화를 무슨 일본 애니의 대항마로 내세우는 그런 언론의 보도를 보면은 솔직히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제가 채널의 인구 통계를 보면은 보통 2030이 거의 대부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습니다. 아니, 나는 그냥 귀칼이랑 톤맨이 재미가 있어가지고 내 돈이랑 시간을 써가지고 영화관에 갔다 온 건데 이게 무슨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만 보면은 이런 상황이 무슨 극복을 해야 할 시련처럼 보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무슨 영화계에 외적이 침입하기라도 한 것처럼 막 묘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거는 내가 영화 산업의 국난에 일조를 하고 있기라도 한다는 건가? 나는 그냥 시장에서 합리적인 선택을 한 것뿐인데 내가 어느새 한국 영화를 위협하는 사람이 됐네? 약간 이런 느낌을 받지 않으십니까? 아니 한국 영화가 잘 되면 당연히 좋겠죠. 국산 영화가 많이 제작되면은 국내에 그만큼 일자리도 많이 생길 거고 또 시장 투자가 활성화되면은 점점 더 좋은 영화가 많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그런 선순환 사이클은 이미 2010년대에 한번 겪어봤잖아요. 그래서 그에 따른 결과가 뭔지를 한번 이미 테스트를 해봤지 않습니까? 자, 2010년대는요, 한국 영화 시장이 역대 최대로 성장을 하던 유례없는 황금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당시에 취준생이었으니까 2010년대에는 문과생들한테는 CJ에 취직을 하는 게 진짜 꿈 같은 일이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그 MCU가 최전성기이던 그 시절에도 말이죠. 한국 영화 전체의 매출은 외화 전체의 매출을 거의 항상 넘어서고 있는 그런 엄청난 호황기였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일반적인 언론이나 얼마 전에 굉장히 화제가 됐었던 그 어떤 평론가분이 주장을 하시는 것처럼 한국 소비자들은 이미 한 차례 거의 10년 동안 한국 영화를 아주 전폭적으로 거의 무조건적으로 밀어주는 상황을 한번 실험을 해봤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소비자들이 힘껏 밀어주고 났더니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물론 좋은 영화도 굉장히 많이 나와주기는 했죠. 그런데 그런 호황기에도 솔직히 범죄 영화, 코미디 영화 주류인 상황에서 이 산업이 벗어나지를 않았잖아요. 그렇게 시장 상황이 좋았는데 실험적인 영화에 별로 투자 안 했지 않습니까? 맨날 만들던 것만 만들었지.
자, 그러니까 이렇게 상황이 흘러온 거를 소비자들이 뻔히 다 봐왔는데 자꾸 시장 논리가 아니라 계속 정치적인 당위성과 책임감만으로 이 한국 영화를 지켜야 한다고 설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10년 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게 설득이 되겠냐 이거죠. 자, 그래서 피식대학에서 그 영화계에 좀 불편한 부분을 꼬집는 민수롭다라는 컨텐츠를 내놓으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반응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 공감을 하는 포인트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에 일단 저부터 언론에서 일본 애니에 대항마라고 막 치켜 세워주는 이 퍼스트라이드를 정말로 그런가 싶어서 보고 왔잖아요. 근데 내가 보게 된 영화는 정작 이 모양이에요. 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도 모르겠고 그냥 배우들을 쥐어짜서 망가지게 한 다음에 억지 텐션으로 웃음 분량 뽑아내는 게 거의 전부인 영화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체인소맨 레제편을 보고 난 직후에 이런 영화를 봐버린 거니까 제가 대체 어떤 기분을 느껴야 하는 걸까요? 드디어 내가 일본 애니에 맞서서 우리 한국 극장계를 지켜냈다. 뭐 이런 사명감, 뿌듯함 같은 걸 느껴야 하는 걸까요? 내가 내 돈 주고 내 시간 쓰고 영화를 보고 왔는데 아니 솔직히 이런 기사를 쓰는 기자님들은 시사회에서 무료로 영화를 보시잖아요. 물론 업무 때문에 뭐 보기 싫은 영화도 억지로 보시는 경우도 가끔 있겠지만은 어쨌든 본질적으로 돈은 안 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무료로 본 그 영화를 기반으로 기사를 쓰면은 회사에서 월급을 받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따로 생업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온 소비자들한테 한국의 영화 산업을 위해서 네가 사비를 지불해서 이 산업을 살려라 라고 권유를 하는 게 저는 잘 이해가 이제는 안 된단 말이죠. 솔직히 귀칼이랑 톰맨이 무슨 반사회적인 내용을 담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자꾸 한쪽은 좋은 소비고 다른 쪽은 바람지 못한 소비라는 식으로 이런 프레임을 짜서 소비를 한쪽으로 유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다고 유도가 되지도 않겠지만 자, 그래서 솔직히 지금은 텅 비어가는 영화관을 그나마 채워주고 있는 이 일본 애니한테 고맙다고 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솔직히? 그리고 이거는 전독시 때도 똑같았잖아요 사실은. 아니 그냥 영화 개봉하고 그냥 가만히라도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그랬으면 그냥 그래 이거는 영화로 만들기에는 너무 소재가 빡셌다. 난이도가 너무 어렵긴 했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해프닝처럼 넘기고 끝냈을 수도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원작 팬들을 막 흥행의 적으로 돌리는 그런 기사들이 나와버리니까 조용히 꺼져가던 불씨에 스스로 장작을 넣는 꼴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세대에서는 반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침 전독시 얘기를 제가 하게 됐으니까 말인데요. 이게 퍼스트라이드랑 전독시에서 이번에 어떤 공통점 같은 게 하나 보이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스타캐스팅 파트인데요. 저는 솔직히 전독시에서 가장 욕을 먹었었던 부분, 그러니까 지수님이 연기하셨었던 이지의 캐릭터에게 그 원작에서 했었던 것처럼 칼이 아니라요, 갑자기 뜬금없이 저격총을 쥐어준 거에 대해서는 약간 나름대로의 심증 같은 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자, 지수님 당연히 대단하신 분이죠. 엄청난 업적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지금도 실시간으로 업적을 쌓아가고 계신 분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분을 이 험난한 영화 현장에 모셔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저는 솔직히 좀 모종의 스케줄 조정 같은 게 있지 않았을까 그런 심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원작처럼 이지혜가 화려한 검수를 소화를 하려면은 이거 뭐 무술 훈련만 최소 수개월은 소화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버튼만 이제 딸깍하면은 방아쇠만 딸깍하면은 총알이 나가는 스나이퍼로 직업을 바꿔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물론 100% 뇌피셜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지혜의 수호성이 무려 이순신이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의 영웅. 자, 그런 민족의 영웅한테 오히려 거꾸로 조총을 들고 조선으로 쳐들어왔었던 외놈들처럼 지금 총을 쏘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원작 팬들이 문제 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역사적인 문제의식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비판을 했던 원작 팬들한테 그 관계자들이 했던 얘기가 그런 거였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체 누가 외색에 짙은 거냐라는 질문을 저는 하고 싶은 겁니다. 자기 유리할 때는 거꾸로 외색에 짙은 컨텐츠를 소비한다라고 일가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반감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바로 블랙 코미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모종의 스케줄 조정이 있었던 이 상황이랑 되게 비슷한 양상이 이번 퍼스트라이드에서도 보이는 것 같아서 저는 이게 좀 특별히 우려스러운 지점이었습니다.
자, 일단 퍼스트라이드가 어떤 내용이냐면요. 그 차은우 씨가 연기하는 캐릭터 연민이라는 친구는요, 되게 어릴 때부터 몸이 되게 선천적으로 약하게 태어났다는 그런 설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도 못 사귀고 혼자서 항상 외롭게 놀고 그랬었는데, 그런 연민이한테 3명의 친구들이 다가와서 친구가 되어주고 이렇게 4명이 단짝이 돼서 함께 성장해 나간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소중한 우정을 쌓아나갔었던 연민이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한 다음에는 해외로 이민을 가게 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제 졸업까지 하고 연민이까지 해외로 나가버리면 우리가 다시 뭉치기가 힘들어질 테니까 우리 그 전에 친구들끼리 마지막으로 여행을 가자, 이렇게 약속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스포일러가 되는 어떤 이유 때문에 그 여행은 결국 가지 못하게 되고요. 친구들은 각자의 사회생활을 하면서 관계가 자연스럽게 조금씩 소홀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거의 한 30분, 40분 정도 진행이 되는데요. 이 30분 이후에는 이 연민이, 그러니까 차은우 씨가 거의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저 비현실적으로 아름다운 외모와 함께요, 정말로 무슨 요정처럼 그냥 갑자기 영화 속에서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자, 그리고 10년이 지난 다음에 이 다른 3명의 친구들이 오랜만에 의기투합을 해가지고 드디어 10년 전에 못 갔었던 태국 여행을 같이 가기로 약속을 하고 진짜 실행에 옮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좀 이상한 장면들이 계속 연출이 돼요. 연민이는 같이 오지 못하니까 이 친구 중에 한 명이 연민이를 프린팅한 베개를 태국까지 같이 데리고 가게 돼요. 이거 연민이 대신이라고 하면서요. 그러니까 예전에 오덕페이트 님이 그랬었던 것처럼 저렇게 연민이 사이즈의 베개를 두고 막 같이 바다에 들어가고 태국을 돌아다니고 막 그러는 장면이 연출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무슨 대단히 재미있는 유머스러운 장면인 것처럼 영화가 막 연출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연민이가 이 소중한 우정여행에 합류하지 못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는 스포일러니까 혹시나 영화를 보실 예정인 분들은 지금부터 한 2분 뒤로 넘어가 주시면 될 텐데요. 사실은 연민이가 10년 전에 그 첫 번째 우정여행을 떠나는 과정에서 사실은 사고로 죽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정말로 충격적이었던 건요, 이게 무슨 대단한 반전인 것처럼 영화가 연출을 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솔직히 저는 차은우 씨가 안 나오기 시작한 직후부터 한 10분 만에 눈치를 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친구 중에 한 명이 정신병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있다가 퇴원을 했는데, 그 오랜만에 연민이랑 전화를 하면서 그런 모습을 되게 애틋하게 연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공교롭게도 이 정신병이 있는 이 친구만 연민이랑 계속 통화를 하고 나머지 친구들은 연민이랑 전화를 하기는커녕 자꾸 연민이에 대해서 직접적인 언급을 꺼리는 모습을 자꾸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거 너무 뻔한 연출이잖아요. 영화를 조금이라도 보신 분들이라면은 연민이가 죽어서 쟤들이 저러는구나 라는 거를 너무나 쉽게 알아차릴 수가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도 그걸 무슨 대단한 반전인 것처럼 무려 그 후반부에 가장 클라이막스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막 다른 친구가 그 연민이를 못 잊는 친구한테 그러는 겁니다. 야, 제발 정신 좀 차려라. 우리 이제는 연민이 좀 편하게 보내주자. 이런 대사를 되게 충격적이고 감동적인 무드로 막 던지는 거를 연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이 관객인 저의 입장에서는 놀랍지도 않고 감동적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걸 보고 있다 보면은 이제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차은우 씨가 스케줄 빼기가 힘들어서 영화를 이렇게 짰구나. 이야기 구조를 이렇게 짜놨구나. 그러니까 촬영 회차를 한 하루 이틀 정도만 잡아도 영화를 다 찍을 수 있게끔 소속사가 로케이션이나 이거 되게 편하게 협의를 다 해놨구나 라는 생각을 어쩔 수가 없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영화가 이게 진짜 애매한 겁니다. 약간 전독시에서 이지혜가 그랬었던 것처럼요, 이번 퍼스트라이드에서 이 차은우 씨가 연기하는 연민이도 전체 이야기에서 약간 혼자서만 붕 떠있는 느낌이 정말로 강하게 들어요. 자, 그런데도 이런 방식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건요, 이런 스타 캐스팅을 활용할 경우에 지금 한국의 스타분들이 해외에서도 인기가 엄청 높으니까 해외 선판매 같은 이런 부가적인 수익을 노릴 수가 있다는 이런 사업적인 계산 때문에 이분들을 캐스팅하고 있구나 라는 게 너무 보인단 말이죠. 그리고 이번 퍼스트라이드도 그런 노림수를 갖고 차은우님을 캐스팅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화적인 완성도를 조금 내려놓더라도 일단은 차은우님의 명성을 활용해서 기본적인 수익을 쌓아나가자는 게 이번 영화의 기획 의도인 거죠. 자, 근데 그런 거는 솔직히 저 같은 관객 입장에서는 알바노 아닌가요?
아니 나는 내 돈 주고 영화를 보러 갔으니까 저한테 중요한 거는 일단 영화적인 재미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뭐 투자자나 제작사가 그런 스타캐스팅을 활용해서 제작비의 일부분을 보전받는 거를 제가 그것까지 신경 써가면서 영화를 봐야 되나요? 심지어는 그 스타한테 스케줄을 맞추느라고 이 완성도의 구멍이 송송 나 있는 게 눈에 뻔히 보이는데 그거를 제가 이해를 하면서 영화를 봐야 될까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영화를 소비자한테 내놓으면서 국산품을 애용합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으니까 그게 설득력이 생기겠냐는 거죠. 지금 옆 동네에서는 사람을 갈아가지고 완성도를 엄청 끌어올린 영화들을 소비자한테 내놓고 있는데 한국 영화는 완성도는 뒷전이고 일단 계산기부터 두드리면서 어떻게 하면 수익 구조를 짤 수 있을지부터 1순위로 고민하는 형국으로밖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생태를 보였었던 산업이 하나 또 있죠. 게임 산업. 좋은 게임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일단 BM 구조부터 먼저 짜놓고 게임성을 거기에다 끼워 맞추는 게임을 우리 너무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국 게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뭐 사실 뻔한 얘기죠. 자, 그래서 이거는요, 우리가 한국 영화라고 무조건 덮어두고 욕을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로다주가 닥터 툼 역할로 MCU에 복귀를 하잖아요. 근데 그 소식을 접한 사람들이 전부 다 거기에 녹아있는 산업적인 노림수를 다 읽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반응들이 똑같이 나오잖아요. 아, 요즘 MCU가 하다 안 되니까 이제는 로다주까지 파묘를 하네. 아유, 뭐 저래가지고 영화가 설득력이 있게 나오겠냐? 뭐 이런 식으로 조롱을 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가뜩이나 MCU 작품들에 대한 민심이 워낙 안 좋으니까. 자, 그러니까 이건 한국 영화를 꼭 집어서 억까를 하는 게 아니라요, 그냥 못 만든 걸 욕을 하는 건데 거기에 그냥 한국 영화가 자주 걸리는 것 뿐입니다. 그만큼 빈도가 잦으니까. 자, 그래서 이거를 무슨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에 뭐 과도한 비판이니 정치적인 공격이니 뭐 젊은 세대의 친일적인 문화 소비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게 진짜 답답한 겁니다. 그렇게 젊은 세대를 윽박지른다고 지금 상황이 바뀌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자, 그리고 진짜 여기서 더 심각한 문제는요, 예전에 제가 다른 영상에서 멜로 영화가 나오지 않는 이유라는 영상에서 좀 말씀드리기도 했었던 부분인데요. 사실 이 멜로나 범죄, 코미디 같은 이런 장르는요, 상대적인 저예산으로도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각 국가별로 영화 산업의 초창기에 굉장히 자주 제작이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영화 산업이 일정한 규모를 갖추지 못한 대만에서는 아직까지도 계속 대만식 멜로 영화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도 애니메이션은 강력하지만 실사 영화 시장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아직까지도 비슷하게 청춘 멜로 영화가 계속 나와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당분간 이 단계에서 벗어났었던 우리들도 이제는 그 단계로 회귀를 하게 될 것처럼 보여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흐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장르들은 딱히 뭐 세트장을 지를 필요도 없고 뭐 CG를 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시대의 현장을 배경으로 배우만 잘 캐스팅을 해가지고 그냥 인건비만 들여서 찍으면 끝나는 문제니까 말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영화들이 나오게 되더라도 말이죠, 결국에는 이거를 소비해줄 102030의 눈높이에 맞춰서 영화를 만들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 퍼스트 라이드도 그렇고요. 최근에 나왔었던 뭐 한국식 청춘 영화라는 것들의 면모들을 제가 좀 보면은 사실상 거의 아재 개그 감성으로 농담 따먹기를 하는 게 거의 전부고, 그냥 기존의 시장에서 통해왔었던 그런 몸개그식 개그를 하는 게 거의 전부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만들면 솔직히 이런 영화들까지도 잘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솔직히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청년 세대가 뭘 고민하고 있는지, 이 사람들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그런 부분들을 당사자성을 가지고 그리고 진정성을 가지고 그릴 수 있는 창작자들한테, 그런 세대한테 제작의 기회를 줘야 되는 건데, 애초에 영화라는 매체 자체가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말이죠, 솔직히 제작사나 투자자 입장에서 그런 결단을 내리기 힘들어 하시는 것도 사실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이해는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앞날이 더 안 보인다는 거죠. 자, 거기다가 한국의 인디 영화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요, 솔직히 정부 지원금을 받아서 만드는 한국의 인디 영화들은 말이죠, 거의 다 해당 사업의 통과 기준에 맞는 사회적 약자, 소수자의 이야기를 다루는 방향에서만 만들어져 왔었기 때문에 솔직히 족구왕처럼 인디 감성을 담은 장르 영화는 지금까지 거의 10년이 넘도록 명맥을 이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앞날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자, 거기다가 이번에 세계의 주인이란 영화를 제가 봤는데 말이죠,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좋은 영화예요.
그리고 윤가한 감독님의 전작들도 제가 정말 경외하는 마음으로 봤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세계의 주인을 내 주변 지인이나 가족들한테 이거 재밌으니까 한번 다 같이 가가지고 보자 라고 말을 할 수 있느냐, 추천을 할 수 있느냐, 그거는 솔직히 좀 다른 문제란 말이죠. 솔직히 추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신적인 고통을 감당하면서 봐야 되는 영화니까. 그래서 여러모로 돌파구 찾기가 정말로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생각이 자꾸만 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상황이 이런데도 어떤 평론가 분께서는 지금 정부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 지금 극장은 한국 영화가 틀어지지 않는 돌연변이 공간이 됐다. 일단 한국 영화를 많이 만들어서 물량으로 밀어붙여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 정작 그거를 소비해줘야 할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공감이 되겠냐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은 원래 퍼스트 라이드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했는데 그 대본을 좀 준비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열불이 뻗쳐가지고 넋두리 하듯이 지금 한풀이 하듯이 이런 얘기만 하게 됐습니다. 좀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번 영화는 딱히 다룰 내용이 많지도 않아요, 솔직히 저는 등장인물 중에서 불교 집안의 캐릭터가 나오는데 그 스님인 어머니한테 반항을 한답시고 막 예수천국 불신지옥 막 이런 멘트를 개그처럼 치는 구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거는 오히려 불교에 대해서 뭘 이해를 하기 때문에 나오는 개그가 아닌가 싶어가지고 보면서도 조금 불쾌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한선아 씨가 이번 영화에서 되게 고생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 망가지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이 되게 이런 캐릭터를 연기를 하셨습니다. 그 강하늘 씨가 연기한 캐릭터를 거의 2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일방적으로 짝사랑하면서 막 거절당하고 무시당하는 거를 참아가면서 계속 들이대는 그런 캐릭터를 연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저는 이걸 보면서도 말이죠. 솔직히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니 이거 성별만 바꿔놓으면 저거 거의 스토킹인데 사실상. 그래서 성별을 바꿔놓으면 이거 엄청난 비판이 쏟아질 텐데 이거를 그냥 연출을 해버리네? 라는 생각이 저도 모르게 자꾸 들 수밖에 없어서 솔직히 그 부분도 조금은 보고 있기가 힘들었고요. 그래서 시나리오의 내용이 너무 빈약하고 배우들한테 뭘 준비해 준 게 없다 보니까 그냥 배우들한테 아무 상황의 디테일도 안 주면서 그냥 마른 수건 쥐어짜듯이 그냥 배우분들의 연기 피지컬로 승부를 보려고 하는 게 그걸로만 분량을 뽑아내려고 하는 게 너무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코미디 영화를 보러 왔다가 무슨 배우 학대 현장을 보는 것 같아서 그거조차도 솔직히 마음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얘기들은 저처럼 영화를 까탈스럽게 보는 이 승질 더러운 사람의 기준에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당연히 이런 영화들도 나름의 역할이 당연히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영화 밖에 나오고 있지 않다는 게 지금 영화 시장의 문제인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런 영화를 필두로 귀주톱 같은 기라성 같은 일본 애니 시장에 지금 맞서 싸워야 한다는 프레임을 자꾸 강요를 하고 있는 거니까요. 아니 지금 상황에 대한 이해도가 거의 없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아니 지금 귀주톱은요 원나블의 아성을 이어받을 후계자 라인업으로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애초에 원나블 귀주톱은 활동 반경 자체가 그냥 전 세계 시장입니다. 그런데도 걔들을 상대로 코미디 영화를 내세워서 맞서 싸울 수 있다. 맞서 싸워야만 한다. 체인소맨? 그거 제목만 들어서는 무슨 내용인지도 도무지 알 수가 없다. 대충 보니까 무슨 마블의 베논을 베껴서 일본식으로 모방한 작품인 것 같은데 뭔 내용인지 잘 모르겠다. 이거를 왜 젊은 사람들이 봐주는 거냐. 이런 말들이 언론에서 막 나오고 있으니까 소비 당사자인 우리 세대에서는 대체 어떤 생각이 들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들어가면서 한국 영화를 응원해주고 싶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저도 무지성으로 영화를 까는 컨텐츠, 한국 영화 시장에 악영향을 주는 컨텐츠는 만들고 싶지 않아가지고 웬만하면 선을 지키면서 그래도 한국 영화 같이 응원해 봅시다 라고 이런 말들을 하면서 영상들을 많이 마무리를 해왔는데요. 솔직히 이제는 조금 힘이 많이 빠집니다. 저도 솔직히 사람들을 설득할 명분 같은 게 이제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산업의 결정권을 잡고 있는 분들께서 갖고 있는 인식이라는 게 지금 어떤지가 너무 눈에 보이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 상황이 바뀔 수 있을까? 그런 희망을 가지기가 요즘에는 정말로 힘듭니다. 그래서 일본 애니에 맞서 싸워서 한국 영화계를 지켜야 한다. 이런 말씀들은 물론 좋은데 자꾸 당위적으로 정치적으로
그 시장의 논리를, 그 시장의 경쟁력을 덮으려고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역효과밖에 나지 않을 거예요.